괜찮아? 지금 열어주세요. 주관점만 뒤로. 네. 백으로 갈게요. 네,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괜찮아? 지금 열어주세요. 자, 방송이 시작이 됐으므로 누군가가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3명, 5명. 네. 야, 스브스 뉴스가 이렇게 많이 인기가 없어졌네요. 네. 37.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곧 100명을 넘어섰네. 네. 네. 300명 시작됐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자, SBS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대선주자 대담, 릴레이 대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편입니다. 역시 지금까지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뭐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등등 저희가 계속해서 라이브로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어떨까요? 역시 팔뉴스의 라이브로 뉴스의 라이브로 출연을 하신 이후에 뉴스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와 직접 만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분장 끝나고 뉴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스태프들과 회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저희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워낙에 중요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실 밖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께 궁금한 점들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메시지들이 꼭 질문만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거 해주십시오. 주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김성준 앵커가 박원순 시장을 방송 전에 잠시 만나 뵈러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김연호님, 정중섭님, 황송희님, 정형중님, 아무튼 뭐 저희 그 스브스 뉴스의 어떤 고정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뭐 저희 직원 같아요. 자. 8시에 팔뉴스가 시작이 되면 뉴스가 진행되고 나서 약 10분 후쯤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SBS 팔뉴스에 출연을 합니다. 어김없이 7분간의 대답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뉴스 출연을 마치고 나면 나올 때 저희가 직접 만나서 서비스 뉴스에서 라이브로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궁금한 점이나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지금 이 서비스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최규영님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모병제 계획은 있으십니까? 군대 얘기 예민한데. 예민하죠. 아무튼 군대 얘기도 좋고 어떤 예민한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8시부터 팔뉴스가 시작이 되죠. 지금이 팔뉴스 시작하기 전이니까 뉴스 시작하고 나면 뉴스 장면, 뉴스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지도 저희가 이 스브스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뉴스 내용도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박원순 서울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장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희 스브스 뉴스에서 3차례 만났습니다. 오며 가며 만났었죠. 오늘도 아마 길바닥에 서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게 될지 여러분도 기대를 좀 해주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정중섭님은 진짜 귀신이네요. 최재형 기자님 사운드, 최재형 기자가 뒤에서 궁시렁대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런 인터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질문이라는 걸 뭐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한 질문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바로바로 라이브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브스 라이브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라고라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대선주자 릴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김성준 앵커가 또 이제 뉴스하러 들어가시네요. 박지수님이 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국정교과서 관련된 질문이고요. 김연호님도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김영성님이 모닝와이드 리포터 하시는 분 아닌가요? 라고 하셨네요. 뭐 제 직업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너무 많아요. 슬래시를 계속 쳐야 됩니다. 뭐 리포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지금 스브스 뉴스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뉴스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뉴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미님은 워킹맘 공무원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진강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질문들 잠시 후에 뉴스 출연을 마치고 나오시면 제가 직접 바로 이렇게 코앞에 들어가가지고 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섭네요. 질문들이 정말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네. 뭐 저는 뭐 오늘 식사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 좀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입니다.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 SBS 8뉴스에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의 릴레이 대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편입니다. 8뉴스를 통해서 라이브 인터뷰를 들으시고 뉴스 출연을 마치고 나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희가 직접 또 만나가지고 뉴스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워낙에 바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뉴스에 출연하시고도 뭐 또 일정이 뭐 이것저것 있나 봐요. 그 사이사이를 저희가 이렇게 막 끼어 들어가지고 예, 라이브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정중섭 이분은 임찬종 기자가 지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보셨나요? 귀신같이 보셨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혹시 SBS에 무슨 그 뭐 계보나 조직도 같은 걸 집에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예. 김진훈님, 고징징님, 싸코조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축구 팟캐스트 싸코조코. 예, 많이들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방금 지금 임창종 기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쓱 지나갔어요. 예, 정중섭님이 말씀해주셨던 임찬종 기자가 지나갔습니다. 네, 잠시 모셔볼까요? 예. 오늘 출연해서 들었습니다. 예, 최재현 기자가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 기자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수요 집회가 계속되는데 소녀상 관련 입장도 장일수님이 물어보셨고요. 예, 좋네요. 왜 대통령이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다. 그렇지. 대통령이 왜 하고 싶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시켜줘도 못합니다. 빡빡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인데. 자, 박원순 서울시장께 궁금한 점이나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SBS 8뉴스에 잠시 후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서 릴레이 대담에 출연을 하십니다. 그 인터뷰가 끝이 나고 나면 스튜디오에서 나올 때 제가 직접 딱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등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마 서울시에서 박 시장님을 또 오랫동안 모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모셔볼까요? 예, 뒷모습 출연인가요? 네. 자, 원거리에서 지금 저희가 먼 거리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야, 대박이다. 이걸 또 줌에서 땡겨 찍었어. 네. 네. 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 쪽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약간 이제 범죄자 같겠지만 저희 한번. 예, 우리 최재형 기자는 마치 무슨 헌팅하듯이 안녕하세요, 다가서고 있네요.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최초로 그 기자가 튕겨 나오는 모습을 지금 거부하셔가지고.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자가 괜히 그 뭐 제가 괜히 받았습니다. 뭔가 질척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금 뉴스가 진행되기 전에 현장에 지금 많이 와 있고요. 이 뉴스에서 김성준 앵커와의 대담이 끝이 나고 나면 스튜디오 밖으로 나올 때 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께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BS 8뉴스가 시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작하기 예.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뉴스가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예, 뉴스가 시작이 되고 나면 뉴스 장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페북 라이브를 통해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뉴스의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대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봐주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 스브스 라이브도 함께 계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님 라디오에서는 어떤 코너를 하게 되십니까? 야, 왜 나의 사생활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예. 김영철 씨가 하는 파워 FM 107.7MHz에서 매주 월화 아침에 8시엔 뉴스 1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예. 그 뉴스 코너를 제가 진행하거든요. 그것도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고릴라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무료니까 많이들 들이대 주십시오. 박동수님은 출연료 나가나요? 대선 주자들한테 출연료 주진 않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뭐 방송국에서 출연료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자, 광고 중이다라고 정중섭님이 남겨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하대석 기자님이 계신 것 같은데 목소리만 나오셔요. 예, 지금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하대석 기자가 아니고 최재형 기자입니다. 예, 스브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거수 일투족.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저희 자. 오늘 또 자. 8시 단독도 있네요. 네. 네. 지금 SBS 8뉴스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뉴스 나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뉴스가 시작이 될 테고 또 오늘도 역시 SBS 단독 보도들이 있습니다. 눈여겨 봐주십시오. SBS 뉴스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텔레비전 켜놓고 스마트폰 들고 있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SBS 8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선주자 대담이 릴레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편입니다. 뉴스가 진행되는 중에 잠시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을 할 거고요. 여러 인터뷰를 할 겁니다. 정해져 있는 대답 시간 7분을 잘 활용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끝이 나고 뉴스가 끝이 나고 나오면 현장에서 저희가 바로 라이브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SBS 8뉴스를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8뉴스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뉴스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박원순 시장의 인터뷰가 끝이 나면 저희와 함께 박원순 시장을 다시 만나보아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진우나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청환 기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난 유일한 후배 기자님. 네. 특검팀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른 기업 수사로 방향을 틀든 대통령 대면 조사에 기대를 걸든 특검은 일단 갈 길을 간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은 조심스럽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장 기각과 특검의 반응을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아침 6시 15분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1시간 만입니다. 특검은 내부 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가장 공들여온 뇌물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특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특히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이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 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고 뇌물수수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른 건 결국 대가성이었습니다. 삼성이 거액을 걷는 것도 맞고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지원한 것도 맞지만 이 둘 사이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대통령의 삼성 합병 등의 지원 사이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희연 부장판사가 첫 번째로 언급한 기각 사유입니다. 뇌물죄에서는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430억 원을 건넸거나 건네려 했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받아냈다고 봤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에 걸친 독대에서 삼성 합병과 재단 지원 등과의 사이에 대가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교감이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 중간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가성 입증에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뇌물 공여 법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경고리 입찰을 끝내기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뇌물죄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대기업에게 강요해 수백억 원의 뇌물성 기금을 모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두 재단에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없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인 등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기각이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탄핵 사유에 뇌물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특검의 삼성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탄핵 결정의 직접적 변수가 아닌 이유로 꼽힙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경제부 정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임찬종 기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이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일단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 네.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과 관계가 있는 삼성물산 합병을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그렇죠. 이것도 수사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됐고요. 됐죠. 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 뇌물죄는 성립이 됩니다. 네. 근데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회장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돈을 내라고 압박한 게 2015년 7월 25일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돈을 요구받은 시점에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사실상 끝난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판사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불법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압박을 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에게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거나 또는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 두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이 정도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도와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마당인데 이 뇌물죄 프레임을 특검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특검은 뭐 뇌물죄 수사를 중단하거나 프레임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뺏긴 거다 이런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여럿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정권과 재벌이 이권을 주고받는 그 정경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일단 특검은 원래 계획한 대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특검 입장에선 다음 수사 대상인 SK와 롯데그룹을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이유가 생긴 셈이 되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특검과 삼성 간의 입장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 쪽 상황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부 정호성 기자. 자, 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삼성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상황을 면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영장 기각 후에 삼성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네.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런 말이 없죠. 항상 하는 그렇죠. 말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특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앞서서 임찬조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특검이 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이 다시 한 21시간, 22시간 기다렸나요? 네. 그쯤 되죠? 네,
힘들 텐데 구치소 나와가지고 곧바로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이 출근을 해서 일단은 최시성 부회장 등 이 미래전략실 관계자들과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 수사 대응 방향과 또 그룹 내 어떤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란 그룹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회장의 어떤 경영 행보에는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네. 어떤 출국 금지도 아직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삼성은 당분간은 어떤 전문 경영인 사장단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찬정 기자, 정호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뇌물죄와 나란히 특검이 공을 들인 블랙리스트 수사도 분수령을 맞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압수수색. 예, 끝나고 나오시면 이따가 라이브. 지난번에 우리 예, 제가 그거 저 광장에서 예, 먹었네. 예. 네. 자, 좀 아유, 감사합니다. 전 계속 따라갑니다. 끝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쫙 올려줬어. 우리 카메라. 자, 여러분 그 방송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SBS 8뉴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대선 주제 릴레이 대담에 이제 출연을 하십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뉴스를 보시고 뉴스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스튜디오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선 기자님이 지나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가 끝나고 나오면 이 스튜디오 앞에서부터 그냥 바로 들이대가지고 쭉 또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저런 질문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잠시 후면 뉴스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뉴스에서 7분간 정해져 있는 대답 시간 동안 아마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입장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나오면 제가 직접 또 여러분의 질문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모두 합쳐서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여성분들의 뒤통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뒤통수들만.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태프들이 이제 지금 이 SBS 곳곳에 계신데 대부분 뒤통수로만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괜찮은데 1분 정도 남은 거예요. 1분 후에 자, 지금 뉴스 스튜디오로 들어가셨고 대선 주자들의 릴레이 대담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편입니다.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되는 내용을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인터뷰가 끝이 나면 바로 또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길까요? 네. 예. 진우나 넘겨. 했기 때문에 저희 회계랑은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당시 주장이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전 수석이 100건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 증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 전날 밤 안 전 수석이 보좌관을 통해 자신의 비서에게 남겼다는 메모를 법정에서 물증으로 공개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확대나 야당 특검은 걱정 말라.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특검도 사안을 먼저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메모를 지니고 다녔다면서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안종범 전 수석이 VIP의 뜻이라며 재단 기금 규모를 늘리라고 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두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른바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7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생방송 시리즈 순서입니다. 대상은 S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 이상을 얻는 주자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가급적 선호도가 높은 주자부터 하되 주자들 개인 일정을 고려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이렇게 두 개를 드리는데요. 그 네.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주자들이 각각 7분씩 쓰실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시간을 초과하면 인터뷰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공통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 시장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네. 손자, 손녀 데리고 네.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도 하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재래시장에 가서 국밥도 마시는 네. 그런 대통령, 그런 나라. 국민들의 사실 원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만약에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되신다면은 1호 공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전에서 사라지는 그런 나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수천원 훔쳤다고 서민들은 감옥 가는데 재벌들은 수천억 회사 돈을 훔쳤는데도 휠체어 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 국민들이 원한다고 봅니다. 네. 자, 개헌이 만약에 된다면요,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분권형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국회와 총리에게 권한이 많이 가고 또 한편으로 수직적으로는 아래로는 지방 분권이 확실히 좀 실현되는 나라. 제가 서울시장을 해보니까 뭐 우리 지방정부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되고 중앙정부가 8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8대2 뭐 이런 구조부터 바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분권제로 갔으면 좋겠고 지방 분권도 역시 시행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마지막 그 공통 질문입니다. 나의 롤 모델이라면 누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린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네. 이 정조가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사 중에 작은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지금 뭐 너무나 큰 공약, 큰 소리들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작은 정성을 다해서 이 국민들의 먹고 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럼 시계 멈춰주시고요. 박원순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저희가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해온 박원순 서울시장. 온건하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고 선거 과정에서 검증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확실한 성과가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명박의 청계천 같은 한 방이 없다는 겁니다.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 즉 계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기회는 역시 촛불 민심이겠죠. 수도 서울의 개혁적인 리더로서 새로운 대한민국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부각시키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의 거부감은 위협 요소입니다. 지지세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또 대통령보다는 서울시장에 더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아픈 대목입니다. 이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박원순 스왓 분석이었습니다. 네, 개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청계천 같은 그런 뭐가 없다. 시장 재임하시면서 그래도 뭐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걸 가장 업적으로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 돼서 지금까지 네. 정말 청계천 같은 걸 한 방 해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해라. 저는 근데 그 말 안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야말로 시장은 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 왔고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서울시가 엄청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7조 채무 감축해서 그 복지는 2배로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뭐 또 공공 임대주택 12만 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1,200조의 공공부채 이런 살림꾼이 제대로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선 문제로 한번 넘어볼까요? 촛불 공동 경선이라는 거를 주창을 하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야권의 모든 주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당을 가리지 않고 경선을 하자 이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떤 정권이든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승리하는 정권은 여소야대를 맡게 됩니다. 네.
이 엄중한 국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이 개혁 과제를 다 해결하려면 저는 안정된 그런 정권이 되는데 지금 이 소수정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정부, 공동경선을 해야 승리도 확고하고 또 안정적인 전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 경선이 안 된다, 그냥 민주당 경선만 해야 된다 이런다면은 경선 불참도 고려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선을 통해서 예. 경선의 판을 키워야지 네. 뭐 이 판을 개면 안 되죠.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 경선 불참 같은 건 생각 안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거기다 더해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을 지나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일종의 공동정부 구상 같은 것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친하시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야권이 지금 어쨌든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뭐 당이야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연정이라는 게 지금 시대의 대세 아닙니까? 뭐 사실 이렇게 당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확고히 정권도 장악하고 또 안정적인 정국을 끌어가자는 것이고 사실 독일의 메르켈 정부 보십시오. 이미 4기째 네. 서로 연정을 해갖고 지금 뭐 정말 안정된 그리고 정말 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 경선이다 또는 연정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혹시라도 이게 지지율 면에서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정부에게 부과된 시대적 책무는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어떤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한 정파가 해결할 수 없죠. 저는 성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야 이런 대립과 갈등의 어떤 이 정치를 청산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패권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심하게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좀 씨름판도 이게 좀 시끌벅적해야 손님도 모이고 관객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경선이라는 것이 정말 역동적이고 이런 논쟁이 좀 있어야 그래야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성공하는 것이지 아니 뭐 이런 서로 반대나 비판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용한 경선은 오히려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판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리고 요즘 사드 문제가 이제 주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데 사드 배치 철회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근거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는 우리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방위가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일치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2,500만 이 수도권의 주민들이 사드로부터 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십니다. 지금 넘겼어? 네, 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 지금 보신 것처럼 SBS 8뉴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 릴레이 대담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인터뷰 끝이 났고 이 뉴스 스튜디오에서 곧 나오시게 되겠죠. 나오면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이곳에서 그 7분 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 질문을 댓글로 보내주시면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주자 릴레이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8뉴스에 7분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실 때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스브스 뉴스에서 그 남은 이야기와 모자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나오시나 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뉴스 방송이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7분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무슨 말입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래도 뭐 대충은 다 한 것 같아요. 대충은 다 하셨어요? 예. 네네. 지금 또 끝나고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우리 저 스태프분들이 계속 예, 예. 뒤통수로만 출연하고 왜? 모르겠어요. 좀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계속해서 뒤통수만 좀 내보내주고 계시네요. 좀 내려가면서 걸으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공통 질문들이 있었고 개별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자 뉴스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인사하시고요. 그 질문들 중에 뭐 충분하게 다 답변은 하신 건가요? 뭐 약간 보충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대충 다. 네네. 그 저희가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갤럽에서 보니까 후보에 빠지셨더라고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신 건 들었습니다만. 뭐 좀 사실 불만이죠. 그러니까요. 예. 화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화야 또 뭐 내가 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을 테니까 늘 사람은 또 반성하고 그 성찰하고 그 바탕 위에 또 잘해야죠. 역전극이 사실은 가장 짜릿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본래 그렇잖아요. 네. 아니 보름달이 차면 다 기울고 또 초승달이 점점 보름달이 되는 거죠. 보름달이 차면 기운다. 그렇죠. 차면 기울죠. 아이고. 본의 아니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실시간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십시오. 카메라 좀 더 들어오시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SBS가 자랑하는 투명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내가 여기 뭐 수십 번도 더 봤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시청층이다 보니까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워킹맘들에 관련된 뭐 출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정책들 지금 계속 수립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준비가 끝났습니까? 아니 서울시장 5년 지금 최장수 시장을 하면서 그렇죠. 서울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실험하고 정책으로 다 만들어서 이미 다 해봤는데 뭘? 그럼 지금 보여주셨던 한 거를 그대로 전국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전국화한다. 그 사실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지자체 장을 하면서 이제 행정을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서울시 같이 큰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1000만 명이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5년 동안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그래서 이미 많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전국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일과 이 또 대선 주자로서의 일 이게 겹치다 보면 그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그동안 그러느라고 내가 이 선거 준비를 못했죠. 그러느라고. 왜냐하면 이게 뭐 서울시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일이죠. 그죠? 이 뭐 저 인구가 서울시만큼 안 되는 나라도 많잖아요. 이게 질문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사드 관련 질문이 있고요. 또 보수 진보 얘기 있고 문재인 후보를 왜 이렇게 공격하시는지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질문 하나 고르시죠. 사드 문재인. 아니 뭐 사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이제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사실 우리가 저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건 외교적으로도 또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육자회담이라든지 아니 외교부 장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월급 받고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얼마든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고 지금이라도 뭐 그런 거 해야죠. 문재인 후보 너무 많이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니 뭐 지금 뭐 아니 처음에 좀 그랬지. 이게 뭐 어찌됐든 경쟁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경선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협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협력도 있고. 아니 그래서 우리 문 후보하고 저하고 문 대표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서로 또 밀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되든. 그럼요. 본선에서는 또 밀어야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또 일정이 계속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스브스 뉴스 시청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이제 서울이라는 이 도시의 경험을 제대로 살려서 정말 준비된 후보로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제대로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뵈면서 느낀 가장 큰 매력은 눈웃음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캡처 타임입니다. 눈웃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번 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혼자 다 진행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박원순 서울시장 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또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뭐 많은 질문들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만 약간이나마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SBS에서는 계속해서 SBS 8뉴스에서 대선 주자들의 릴레이 대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브스 뉴스에서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라이브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편이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된 참여와 또 공유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스브스 뉴스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셨나요? 네, 누가 한 분 갑자기 오셨네요. 네.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속해서 스브스 뉴스는 정신없는 방송, 괜찮은 방송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우나 끊어.